완전 집안의 경사가 났다고 아주. 그나마 보답을 해준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좋죠 일단. 저는 약간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우선 선발로 합격한 이현규라고 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우선 선발로 합격한 이태현입니다. 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우선 선발 합격한 안호중입니다. 박지형입니다. 한성우입니다. 송민혁이라고 합니다. 김성빈이라고 합니다. 정재원입니다. 안현태라고 합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우선 선발된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7시에 일어나서 그 국민체조를 해요. 국민체조. 다 같이 체조를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전날에 늦게 자니까.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책을 봐요. 책. 제가 읽었던 책이 수학 쪽 책이었는데 수학 쪽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은 게 확실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틈틈이 그 영재학교 수업 숙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빨리 와서 수업 듣기 전까지 예습을 했던 것 같고. 학교 끝나고는 바로 CMS로 와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고 학원 끝나고 나서는 자습을 하면서 한 2시쯤 집에 들어갔고 한 3시쯤에 장가 왔습니다. 주말에는 그 내가 더 발전시키고 싶었던 과목 같은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 공부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약간 여가 활동을 가졌던 것 같아서. 야구 활동이라고 하면 운동 같은 거, 농구 같은 거 막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들어오고. 일단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고, 복습이 다 끝나면은 예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복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이렇게 공책에 문제를 적은 다음에 혼자서 풀어보는 게 확실히 나중에 더 기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이 암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다음에 나중에 자습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나 책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한번 쫙 베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잘 외워지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틀린 거는 이제 오답노트 작성하면서 쌤한테 계속 뭐 질문하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원리를 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틀어서 냈다. 전체적인 유형 자체가 좀 살짝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응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 CMS에서 해야 될 기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잡아주고 가져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과학 문제를 풀 때 약간 신경이 많았는데, CMS에서는 약간 이론 수업 같은 걸 하기보다는 약간 잡다한 많은 지식들을 알려줬었는데, 그런 게 그때 들었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문제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놀라웠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잘 풀렸지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풀지 못했는데 CMS 선생님들이랑 한국을 다니고 있는 선배님들께서 모르는 것도 최대한 많이 쓰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것을 많이 쓰고, 과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항상 CMS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부분을 계속 복습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CMS에서 쌤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내주셔서 다양한 스타일들의 문제를 풀어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되게 안 나온 거예요. 2회차 때는 수학이 140등까지 떨어졌었고, 그때 되게 충격을 한번 먹었었는데, 그 후로 또 다른 애들은 저보다 많이 잘하니까 태도를 좀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제 자신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영재학교 시험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자지 않고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된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이 공신폰이라고 그 와이파이가 안 되고 게임도 안 깔리고 그런 폰이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소설 같은 걸 읽는 거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5학년부터 사고력반을 다니면서 창의력을 좀 더 많이 길러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도 다른 애들이랑 다른 방법으로 풀고 다른 애들의 방법도 제가 배우면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냥 학교에서만 지내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오니까 확실히 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남자애들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약간 목표가 생기는 거죠. 뭐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약간 경쟁을 통해서 오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CMS 사고력을 다니면서 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 원하는 영재고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인재질일 수밖에 없죠. CMS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같은 공부를 함으로써 말이 통하는 상대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올림피아드를 할 때부터 그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들을 풀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을 볼 때 쌤들이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모의고사를 볼 때도 약간 시간에 맞춰서 한 문제당 4분에서 5분 시간 분배를 하려 노력을 했고 테스트 같은 거를 볼 때도 그런 걸 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먼저 나눈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풀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내려갔을 때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공부를 너무 성실히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면 좋겠고 그럼 또 저처럼 반이 올라가가지고 성적이 높아져서 이제는 됐다 싶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거나 막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긴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긴장하면 시험에서 패배하는 거고 긴장 안 하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긴장을 많이 안 하는 거라 잘은 모르겠는데 시험을 많이 보면 긴장을 하는 게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적은 별로 안 중요하고 나중에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때까지 실력을 올려놓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도 성적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뭐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막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대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응원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 하면 자신감도 생겨요. 원래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 문제 잘 풀리거든요. 또 그리고 가끔씩 맛있는 도시락 주시면 약간 좀 더 도움되고 기분 좋으니까. 가끔씩은 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거는 학원 선생님들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잘했어, 이걸로 배우면 되는 거야, 너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망쳤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꿈을 가졌던 걸 이루는 느낌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완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성장했고 이런 과정에서 영재고 데뷔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고등학교에 가거나 자사고에 가거나 일반고에 들어가더라도 내 자신을 살짝 더 생각하는 단계를 끌어올리고 그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대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